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상현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장, SBS 이영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금 늦게 인사가 나긴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는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서지 않는 길이 아니고 기왕 나선 길이면 중간에서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윤석열의 난을 제압하기로 나선 길이었고 1차 했고 이제 오늘 거의 피니시 블로우를 날렸는데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대목입니다.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유재수 사건이나 조국 수사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 나선 길에 이제 끝장을 이제 보려고 한다라는 의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여러 번 읽혔는데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리될 것인가? 이 얘기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봤을 때 이런 유의 문제가 유무죄나 이것과 관계없이 이런 형태로 정리될 리는 좀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 초기 중기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 또 이른바 윤석열의 전방위적인 어떤 공격을 어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의 인사를 통해서 일단 좀 마무리 짓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본질적인 문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박창환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중간 간부 인사가 주목을 끈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6개월 만에 인사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와대를 향한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냐, 이것에 이제 어떤 기준점이 중간 간부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비춰졌었거든요. 예. 청와대가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좀 보여요. 일단 명분에 있어서는 6개월 만에 한 거지만 어쨌든 조직이 개편됐으니까 인사하는 거다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가진 거고, 수사 방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은 차장급 인사를 하면서 그 밑에 실제로 청와대 관련 주요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다 자리에 남겨뒀거든요. 주요 수사 부장들이 그저 계속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인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나름 고심한 끝에 내린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영근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연관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 중간 간부들은 모두 다 유임시켜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가 예상했던 대로 시행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당의 반응도 예상했던 범주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비난의 강도가 강합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공정은 물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은 인사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에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 머리를 잘라버린 격이 됐다. 더 이상 예.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것이 공통된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는 보기가 좀처럼 힘든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임찬종 법조팀 기자,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정치권의 움직임도 상당히 바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서 설 장보기 했습니다. 저희는
등록을 한 거예요? 저는 22살에 내려와가지고 본격적인 창업을 25살 때 했어요. 어떤 지원들이 좀 있어야 제대로 이렇게 잘 나가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있다고 안정적인 유통과 공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 부부라고 해서 물론 뭐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가서 취재를 하고 있고 취재 기자들도 갔고 또 경호원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영근 의원 네. 여느 부부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카트를 밀고 또 김정숙 여사는 또 장 보는 데 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네. 뭐 아무래도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저렇게 평범한 그 부부의 장보기 모습을 아마 평소에는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설이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도 차례상을 준비해야 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는 민생 경제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아주 그 강력하게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3일 날 그 현대자동차 수출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작으로 계속 현장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굴젓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처음 알게 되셨고요. 오늘 영상에는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걱정하면서 도라지청도 네. 김정숙 여사가 구입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설 연휴 앞두고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차원에서 장보기를 일정으로 잡은 것 같은데 여느 날 보통 날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먹을 걸 사고 이런 모습 보기는 참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국 정치 문화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뭐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 시민처럼 뭐 이렇게 장을 본다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분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게 쉽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뭐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조국 사태 피크 때 한번 과반에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빠지는 하락세가 좀 눈에 뜨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그 각종 지표가 가리키는 바에 의하면 힘들죠. 뭐 그런 측면들이 반영돼서 정초의 구정을 설을 앞두고 이제 예. 대통령 네 분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어떤 소통하는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런 그림도 좋지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밑바닥 여론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부부가 구입한 물품의 총 가격대가 43만 3,690원. 설 연휴 차례상 준비 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뭐 보통 가게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또 주정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부부는 이렇게 설 장보기를 했고요. 여야 4월 총선에서 이번 설날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기차역을 찾았는데 이상하게 구분점이 있습니다. 보수 야권과 여당, 이른바 4+1 협의체라고 하죠. 이 간 곳이 다릅니다. 용산역과 서울역으로 갈렸네요. 구수한 둥글레 차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정성껏 준비한 차를 한잔하고 고향에 안녕히 다녀오기 바랍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사회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경제는 어렵고 민생 힘들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예, 이런 노래도 있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런데 이 정치권은 뭐 너는 호남선, 나는 경부선, 뭐 너는 경부선, 나는 호남선. 거의 이런 모양입니다. 네. 선거가 있는 해에 특히나 예. 명절이 껴 있으면 그 명절 때 역사에서 귀성행렬 인파들에게 인사하는 게 뭐 관례로 돼 있죠. 그런데 보면 뭐 여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산역에 많이 갔어요. 물론 서울역을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먼저 가는 곳이나 또 당대표가 직접 가는 곳은 주로 용산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호남선이 용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KTX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기반을 갖다가 다잡기 위해서 가서 충청과 호남으로 가시는 이런 유권자들, 특히 지지층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 보수 계열, 특히 뭐 한국당도 그렇고 새보수당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어요. 용산역은 잘 안 갑니다. 주로 서울역에 갑니다. 서울역은 대구 거쳐서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지층 텃밭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또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선거라고 하는 게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선거의 전반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중도층의 표지만 네. 그 중도층도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용산역과 서울역으로 갈린 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지지 기반이 어딘지, 텃밭이 어딘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대중문화예술계에서는 이른바 크로스오버, 서로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유행인데 우리 정치권도 좀 귀성 인사를 할 때도 좀 그런 크로스오버, 뭐 여당도 경부선 서울역에 가서 좀 인사도 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건 서로에 대한 뭐 예의입니까? 아니 뭐 우리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타 후보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 옆에 안 가는 것이 예의인데 이건 예의라기보다는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핵심 변수는 역시 지역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지지 기반.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과 영남이라는 그러니까 그 양 당이 큰 두 거대 정당이 확고한 지지 기반은 뭐 계층도 세대도 아니고 지역이다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어떤 면에서의 이제 후진성 또는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뭐 우리가 산토끼 뭐 집토끼 얘기도 하고 뭐 유권자를 토끼에 비유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만 어쨌든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밥상머리 민심에 이제 뭐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나가자 이거는 뭐 책에 있는 전략인데 네.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의 한국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아젠다 숙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숙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용산역 그다음에 서울역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역시 그 지역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구나.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가 넘어야 될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 서울역과 용산역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런 설이나 추석 명절 앞두고 정치권이 주요 역을 찾아서 인사하는 모습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지나도 그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지 기반을 어디로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사하러 가는 것도 갈리고 있다. 우리 정치권의 현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